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상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위쪽 등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추투상도를 해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리고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절단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선의 방향은 뒤에서 앞쪽으로 해서 그리고 섹션 A-A 단면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본 정면도, 그 다음에 정면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우측면도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 원점을 어디로 할 거냐 하면요. 그래서 센터 라인 지나가는 그 기준으로 해서 세로 방향은 요 라인을 하고요. 가로는 치수가 왼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0mm 그 다음에 뻗어나가서 원점은 여기로 하고요. Z축은 베이스 윗면을 세로로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사각 베이스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 자, 세문서 아이콘 누르고 단일 부품 설계 파트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평면도니까 기준면은 윗면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코너 사각형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대충 모양부터 결정해 놓고요. 그리고 확인. 자, 구속은 왼쪽 라인의 중간점이랑 원점이랑 일치 구속을 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원점이랑 왼쪽의 선이랑 중간점 구속을 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 구속은 120에 70이네요. 진영형 치수 들어가서 이 라인 선택해서 120.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선을 선택해서 70.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베이스 높이는 10mm인데요. 방향은 리버스 눌러서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제가 컬러는 임의대로 해서 다르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몸체 바디를 작업을 할게요. 얘도 평면도니까 기준면은 윗면선을 선택을 하고 윗면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자, 그 다음에 명령은 직선 홈 그래서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라인의 추적선을 이용해서 클릭 반대편의 수평 방향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 정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속을 표시를 하면 자동으로 여기 일치가 원점이랑 일치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부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수는 자, 위치 치수 여기 중심점이 진앙형 치수 들어가서 원점이랑 여기 중심점 거리가 여기 있는 10에 35니까 45. 그 다음에 여기 중심과 사이 거리가 40. 여기 있는 중심선을 선택해서 여기 치수는 40. 그 다음에 크기는 R값이 25. 자, 이렇게 스케치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돌출 보스 하겠습니다. 높이는 참고 치수로 바닥에서 2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자, 베이스를 빼면 17.0인데 위에 잘라낼 거, 수입으로 커팅을 할 거 포함해서 여유있게 20.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먼저 구배 각도를 보니까 경사져 있습니다. 섹션도를 보니까 그러면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그래서 직각 90도 기준으로 해서 내측 형상 안쪽으로 해서 10도가 기울어졌어요. 우측면에도 동일하게 그러면 전체 면이 안쪽으로 경사가 내측으로 910도가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옵션에 900 켜기 그 다음에 경사 각도는 10도 항상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지게끔 900을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요. 정면에서 보면 R값이 135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35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커팅 부분을 한 번에 수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따로 할 건지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자, 여기에 보면 형상이 이렇게 만약에 이 경로를 135 블록하고 150으로 오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측면에서 프로파일 보면 75로 해서 만곡점에서 양쪽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만곡점 기준에서 우측에서 봤을 때 아래쪽을 향하는데 자, 이게 아래쪽을 하는데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경로를 얘를 같이 하게 되면 얘가 내려가면 이것도 같이 블록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쪽에 버튼이 있는 이 부분은 수입으로 한 번에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하고 나서 이건 2차 커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경로는 R값 135를 그려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2차 커팅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솔리드웍스에서 이건 정면도니까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 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자, 표시 방법에서 표시 유형의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 자, 이 끝에서부터 반대편 클릭을 하고 위로 볼록하게끔 1차로 만들어줍니다. 수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경로는 조금 여유있게 크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딱 맞춰서 작업을 해 볼게요.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 자, 구속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높이, 바닥에서 20,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의 위치가 6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선 수직하게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먼저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원점에서부터 여기 거리가 60,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아래쪽에 중심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있는 센터 라인이랑 일치시켜 주고요. 자, 확대해서 요 점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 선상에다가 일치시켜 주시고요. 요게 클릭하면 안됩니다. 중간점만 피해서 일치.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일치 구속이 떠요. 그 다음에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베이스 바닥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높이가 20. 그 다음에 원호의 크기 R값 135.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완전 정의는 안 떴는데요. 완전 정의는 여기에 대한 여기에다가 일치시켜주고, 이거 에라 뜨네요. 중복이 돼서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보면 충돌이 난다고 해서 에라가 뜹니다. 여기도 같이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일치 구속을 줘볼게요. 이 점이랑 얘랑도 일치. 한 개가 남았는데 여기도 요 모서리랑 일치.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고요. 자, 경로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자, 다음은 여기 가운데 이 지점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는 60 되는 지점이면 베이스랑 요 사이가 120이니까 가운데 플랜을 하나 만들어 놓고
175를 스케치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참조 형상의 기준면. 참조 형상에 플라이 아웃 버튼 눌러서 기준면에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1참조는 베이스, 여기 오른쪽 방향 클릭하고요. 제2참조는 왼쪽 부분 선택을 하면 가운데 에서 플랜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평면 1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보면 R값이 75네요. 그래서 모양부터 그리겠습니다. 3.5 이렇게 그려놓고 먼저 호의 중심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이랑 수직 그 다음에 이 끝점의 범위를 요게 베이스랑 일치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끝점도 이 베이스랑 일치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가 없는데요.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여 보면 자, 요게 도형이랑 얘랑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있는 경로랑 해서 참고로 중간점을 찍고요. 점을 찍었습니다. 중간점 클릭, 중간점. 그리고 위에는 경로는 선을 선택했어요. 선. 그래서 원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요. 그래서 원호 스케치 선이랑 점이랑 선택을 하면 여기에 구속에 관통 구속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8번 면에 수직하게 받아보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R값 75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닫힌 형태가 아닙니다. 경로도 열려 있고요. 프로파일도 열려져 있을 때는 요거는 그래서 솔리드가 아닌 그래서 서피스 곡면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곡면에 수입. 자, 그러면 프로파일은 우측면에 했던 스케치가 자동 잡혔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정면에서 했던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미리 보기를 보면 오른쪽 방향,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옵션에 보면 방향 1을 하면 왼쪽 방향, 방향 1을 하면 오른쪽 방향, 가운데 방향에서 양방향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옵션에 기본값 경로 따라가게끔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표시 방법에서 다시 쉐이딩 모서리 표시 음영 쉐이딩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라 볼게요. 자, 자르는 명령이 해서 여기 보면 해서 곡면으로 자르기라고 있는데요. 먼저 자를 곡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자를 방향은 위쪽에 잘려야 돼요. 그래서 리버스 반전을 하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자를 수 없다고 나와요. 자, 자를 수 없다고 나옵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 끝에서 스케치로 끝으로 맞췄다 하더라도 얘가 곡면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는 형태로 되면 이렇게 딱 이론적으로 만났지만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경로를 이 곡면이 그래서 바깥쪽으로 여유있게끔 전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트리밍이 쉽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스케치를 아예 여유있게 좀 길게 그려놓고 끝에서 딱 안 맞추고요. 좀 바깥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수익 곡면을 해서 좀 확장된 곡면을 만든 다음에 트리밍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딱 맞춰 있는 상태는 이제 명령을 곡면에 보면 곡면 늘리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거리값 기준으로 해서 뭐 한 3mm 정도만 확장이 되게끔. 그 다음에 오른쪽 옵션에 요게 같은 곡면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 아래쪽 옵션. 그리고 모서리는 요게 선택을 하고 3mm 확장. 요게 선택해서 3mm 확장. 이때 끝에 모서리 선택해서 3mm 확장. 네 군데 모서리 선택해서 모서리를 자,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형상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곡면으로 자르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곡면으로 자르기, 자를 대상 수익 곡면, 그리고 방향은 위쪽에 잘려야 돼요. 리버스 반전해서.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익 곡면은 선택해서 숨기기. 그래서 1차로 이렇게 수익 컷을 먼저 했습니다.